KKMD 816화 일본 네티즌 반응 라이벌이 없다. 노르웨이의 24문, 인도의 100문 추가 수출되는 K9 썬더. 홋카이도에 K9과 K10 도입하자. 독일이 PGH-2000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 동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물건으로 개량해내지 못한다면 한국 K9 썬더의 실질적인 라이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K9 썬더에 맞설 만한 자주포가 세계에는 없구나. K9 썬더 100문에 2억 5천만 달러, 한화 3,700억 밖에 안 된다고? 대당 가격 37억에 6화를 현지 생산하는 조건이라면 이건 팔릴 수밖에 없다. 차륜형 자주포 가격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궤도형 자주포라니 뭔가 이상하다.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자릿수가 틀린 것 아니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 육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낸 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방산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일구어낸 결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진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홋카이도의 K9 썬더 플러스 K10 탄약 보급 장갑차 세트 도입은 꽤 좋은 느낌이다. 싸게 해준다면 한국산이라도 상관없다.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자주포 K9 썬더가 노르웨이 그리고 인도에 2차 추가 판매되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를 실은 일본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 댓글창에 일본 네티즌들이 달아놓은 댓글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런 댓글을 써놓은 것일까요? 먼저 미국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가 2025년 4월 3일에 게재한 K9 썬더 인도 100문 추가 수출에 대한 짧은 기사를 살펴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더해 같은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4월 5일에 게재한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한 K9 썬더 24문 추가 수출에 대한 기사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4월 3일 인도와 100문의 K9 바지라 T 자주포를 판매하는 두 번째 계약을 2억 5,300만 달러, 한화 3,700억 규모로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후속 주문은 대한민국과 인도 간의 국방협력 관계가 더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CEO 겸 사장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도 인도의 국방 역량 강화에 필요한 듬직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인도가 꿈꾸고 있는 방산물품 생산 자립에 대한 비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인도에게 두 번째로 판매한 155mm 자주포 K9 썬더는 인도 방산 대기업인 라르손 앤 투브로가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인도에서 제작되는 무기의 품질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뉴델리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체결되었다. 인도는 2017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 K9 썬더 100문을 1차 주문한 바 있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라르손 앤 투브로 현지 생산 공장에서 K9 썬더에 시승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2025년 4월 3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차 계약에서 판매된 K9 바지라 T의 경우 인도산 자재와 부품이 50% 이상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새로운 2차 계약은 인도산 자재와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이를 전망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도자료는 대한민국과 인도 사이의 국방협력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상 시스템, 항공우주, 해양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크게 확대되어 왔다며 대공방어 시스템과 첨단 군사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도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대공방어 시스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30 비호복합을 지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느려 터진 데다 종종 예측이 불가능한 인도 정부의 무기 조달 시스템 때문에 여전히 검토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바즈라 프로그램을 넘어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2018년 모디 인도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위해 인도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는 2015년에 상호 협력 관계를 특별한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시켰고 그 이후 양국 관계를 활발하게 이어왔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가 2025년 4월 3일에 게재한 기사 India to double 하나 self-propelled Howitzer buy will manufacture locally. K9 썬더 2차 추가 구매로 자주포 전력을 2배로 확충하고 있는 인도 K9 썬더의 국산화를 추진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노르웨이도 5억 3,4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7,800억의 예산을 투입해 K9 썬더 자주포 24문을 추가로 구매하여 자주포 부대 규모를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28문의 K9 썬더 자주포와 14대의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는 노르웨이가 24문의 K9 썬더 자주포를 추가 주문한 것은 바로 러시아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안보 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의 K9 썬더 추가 구매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의회인 스토팅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 토레 샌드비크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노르웨이는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24문의 K9 썬더를 추가 구매하는데 7,800억을 할당했다는 말은 K9 썬더 한 문당 약 325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다는 뜻이 됩니다. 인도가 37억이라는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에 K9 썬더를 구매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상황인데요. 디펜스 뉴스는 325억이라는 가격에는 자주포 구매 비용은 물론 예비 부품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인도는 추가 구매 수량까지 합쳐서 총 200문의 K9 썬더를 구매한 반면 노르웨이가 구매한 K9 썬더의 숫자는 52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인도의 경우 현지 생산을 통해 K9 썬더의 파생형 K9 바즈라 T의 부품 국산화를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K9 바즈라 T의 경우 현지에서 부품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겠지만 부품의 공급을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노르웨이는 최대한 많은 예비 부품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KMD 778화 노르웨이 K9 문제 발생, K10 탄약 보급 장갑차로 K9 부품 돌려막기 하고 있는 노르웨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편에서 소개해드렸지만 K9 썬더를 1차 구매했을 당시 노르웨이는 충분한 예비 부품을 구입하는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예비 부품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다급했던 노르웨이 정부는 K9 자주포와 동일한 차체를 공유하고 있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분해하여 부품을 유용하는 동류 전환으로 예비 부품 부족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뼈아픈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을 노르웨이 정부가 2차 추가 구매에서 예비 부품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썼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고요. 일본의 밀리터리 매니아들 역시 K9 썬더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홋카이도에 K9 썬더 플러스 K10 탄약 보급 장갑차 세트 도입은 꽤 좋은 느낌이다. 싸게 해준다면 한국산이라도 상관없다. 라는 댓글이 가장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K방산의 저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해당 의견에 반대하는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24식 기동 120mm 박격포가 작년부터 홋카이도에 조달되고 있다. 감정론은 별개로 치더라도 영토를 침략당한 나라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나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K9 자주포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일본에는 없다. 1999년부터 조달이 시작된 99식 자주포가 아직 쓸만하고 일손 부족으로 다연장 로켓포 MLRS 숫자까지 조절하고 있는 육상자위대가 한국의 신형 자주포를 일부러 수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댓글에 달린 좋아요 비율로 보면 홋카이도에 K9 썬더 플러스 K10 탄약 보급 장갑차 세트를 조달하자는 의견보다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2배 정도 더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